자, 2030 추구 전환 정리 리뷰했던 엘리에 12월 22일 하셨네요. 자,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통찰, 전 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와튼 스쿨의 미래 수업. 자, 베스트셀러,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베스트셀러, 아마존 미래 예측 분야 1위, 애덤 그랜트 강력 추천 CEO 필독서. 이렇게 귀한 책이군요. 마우로 기엔 출판사 20년 10월 16일 발간했는데, 한 줄 평으로 하면 수많은 광고로 인해서 살짝 과대평가된 책이라 관련 통계가 끝없는 나열. 뭐가 조금 그런 책이다, 이런 뜻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경향 속에서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수평적인 사고다.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들로 몇 가지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몇 가지. 자, 출생률을 알면은 미래가 보인다. 출생률. 199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미국 성인들의 연평균 성관계 횟수가 9분의 1로 줄었다. 1930년대 친목의 세대가 가장 성관계를 많이 했고, 19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의 성관계 횟수가 제일 적다. 그래 아기를 많이 낳지를 못한다, 이 말인데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인구는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수의 절반 이하 정도로만 증가할 것이다. 동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출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 하락이 미미하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성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오락거리들의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이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된다. 한 달 동안 정전 피해를 겪은 가정에서는 평소 20%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정전의 피해를 받지 않은 가정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좀 우스운 이야기네요. 중국의 한 가구 자녀 정책은 세대 차이의 단층으로 작용해서 2030년 무렵 중국의 15에서 35세 인구는 9천만 명이 줄어들고 60세 이상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현재 중국은 남성이 훨씬 많은 성비 불균형 상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수입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양보다 질에 더 초점을 맞춘다. 게리 베이커. 아프리카 인구를 예상하면 2020년도에 약 13억 명, 61년도에는 30억 명이었고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갈 대규모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한 이대로 될 것이다. 케냐는 10년 전 모바일 결제를 선도한 국가 중에 한 곳이 되었다. 지금은 케냐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실리콘 사바나라고 불리는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케냐에서는 휴대전화 기록이 공식적인 인구 통계 조사보다 정확할 때가 많아 정부 기관들도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더 자주 사용한다. 2030년의 세상을 미리 보고 싶다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라. 세계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30년을 축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차이 어디냐? 쭉 올라가는 것이 어디죠? 아프리카만 쭉 올라간다 이 말인데, 중앙아시아는 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은 쭉쭉쭉쭉 떨어진다. 미국도 떨어지는 수치가 된다. 자, 이민자에 관한 부분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략한다. 너무 낙관적이 생략한다. 결론은 가까운 장래에 젊은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노령 인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그 사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는 비용이 커지면 불안과 분노가 함께 커질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충돌을 해결하려면 세대별 집단의 욕구와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대는 약 23억 명에 달하는 밀레니엄 세대. 1980년부터 2000년 현재 경제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연령대다. 하지만 이 세대 말고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다. 전 세계 자산의 최소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80% 이상인 세대, 바로 60세 이상인 세대다. 203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예정이다. 대부분은 유럽이고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며 점점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노년층은 과장 광고나 아첨이 잘 먹히지 않는다. 적절한 의사소통과 홍보 전략을 찾기도 어렵다. 부모 세대의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60대까지는 문이 정면에 있는 드럼 세탁기가 편할 수 있지만은 70이 넘어가면 위로 뻗고 뺄 수 있는 세탁기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작동을 위한 손잡이와 버튼은 더 커지고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자, 실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2030년엔 건강 및 기사 관련 산업 시장도 큰 호황을 맞을 것이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오락 산업도 마찬가지. 삶의 질에 관한 산업은 유망할 전망이다. 실버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들은 뭐냐?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방식, 사용자의 건강과 인지 능력 하락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도록,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착순 가격 할인 제공,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것이 필수다. 걷지 않고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국내 단거리 여행, 해당 세대를 겨냥한 자산 관리, 대학생들을 무료로 살게 해주는 대신에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하는 요양소, 기숙사. 미국 노년층 가운데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게 나타났다. 정작 노년층 당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결과 미시간 연구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2030년의 70대는 지금의 50대와 비슷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화상치료, 이런 로봇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국가에서는 15에서 34세 사람들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중국 일부 그렇다. 반면에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수가 늘어난다. 소수인종. 결론은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들과
미래의 60세 이상 사람들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오래 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관심이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데.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인데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 반면에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중국 중산층은 시장은 기껏해야 향후 10에서 20년 동안만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2003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인도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중산층의 구매력 비율을 보면 이렇게 이전과 이후를 볼 때 유럽, 연합, 미국, 일본 이렇게 선진국 시장과 신흥공업국 시장 중산층들의 엇갈린 운명은 2030년 이후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결정지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중산층의 기존 선진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데에는 젊은이들이 점점 중산층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까닭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녀가 생기는 순간 중산층에 진입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줄어드는 중산층은 곧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가난하거나 부자인 가정에서만 태어나며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다. 결론은 2030년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개선하면 2배 이상 많아진다. 신흥공업국 시장이 커진다.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은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생활 참여하고 그리고 적은 출산을 바라고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사는 곳에 따라서 남성보다 4에서 7년쯤 더 살 수 있다. 2030년에는 여성들이 현재보다 더 부유해지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높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여성의 교육이라든가 보험, 여성의 재산 축적이 투자 다양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미국 국민 중에 약 4,5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의 소득으로 사는데 여성 인구의 16%가 여기에 속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여성 빈곤율은 27%까지 치솟는다. 그러니 아기를 못 낳는다 이 말인데, 자, 2030년에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부유해지겠지만 싱글맘과 이혼 여성의 경우에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소수의 부유한 유명 인사들과의 이혼과는 달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혼하면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여성은 이혼보다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대부분 재정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에 남성들은 이혼하고 나서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된다. 하지만 유급 휴가와 육아 보조금 같은 복지 정책이 많을수록 부모와 부모가 아닌 성인들 사이의 행복의 격차는 줄어든다. 2030년이 되면 미국 남녀 3분의 1 이상이 아이 없이 은퇴한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한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은 오히려 더 평온하게 산다. 그렇게요.
500명에 가까운 미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과 일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 타가시설 같은 정책을 제안받았을 때 만족감이 더 떨어졌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자신에게 맞출 수 있는 제안에는 더 만족했고 직장에 대한 헌신도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얘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꾸려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끌고 갈 것이다. 결론은 여성들이 힘겹게 얻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추문과 부패가 없고 폭력도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갈등이 전부 다 심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가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보건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는 여성들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자, 이렇게 소유가 없는 세상. 7번째, 농협이 출현하면서 농업이 인간의 집단적인 힘은 몇 배 늘어났다. 그렇지만 수많은 개개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계속 발전되는 이 역사의 9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인간은 사유재산 없이 생존했고 오히려 더 번성했다. 농업혁명 전까지 아프리카에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사는 부족들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없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대부분 더 행복했다고 한다. 이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행을 만들었다. 우버 뭐 등등등등 디지털 기술이 힘입은 자산 공유 경제는 더 넓은 범위의 공유 경제의 일부분일 뿐이며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서칭, 재판매, 여러 종류의 협업 등등등등등등 실제로 공유 경제 전체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지하고 있는데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간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렇지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마케팅 2030년이 되어서 주택 공유가 활발해지면 이런 소유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도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뭐 편안해지면 정치에 관심이 없지요. 불행하니까 자꾸만 정치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겠죠. 공유 경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버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 운송 체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참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렇게 공유 차량 한 대가 최소 개인 차량 5대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5대 이렇게 공유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유는 결국 자연을 보호하고 기존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체계이다. 공유. 자원 공유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규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준비하면 얼마든지 공유지의 비극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다 말인데 결론 사유재산의 의미는 달라지고 잘게 쪼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공유재산적인 면에서 평균적인 삶을 산다. 너무 많은 화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네요.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중요한 화폐가 디지털 암호화폐 등등 이런 것들이 많고 대략 수천억 달러 암호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암호화폐를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의 가짓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이게 엄청난 이쪽에 포커스가 되어지는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개념의 전자화폐를 통해 중간에 어떤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온라인 결제를 하도록 해준다. 암호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이다. 비트코인 발명자 등등등 파산 몇 주 후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 자,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해 보내주는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인증되며 지불과 잔액은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록 보관소에 기록된다. 이 기록 보관 장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개념은 무척 단순하다.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다양한 기록을 새긴다. 이때 반드시 뭔가 적혀 있는 벽돌 바로 옆에 적어야 하며 제일 윗줄부터 차례로 아래까지 벽돌을 채워간다. 벽돌에 새겨진 기록은 절대 지울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벽돌 벽 하나가 다 채워지면 다음 벽돌 벽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게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 접속한 컴퓨터는 각각의 거래를 확인하고 투명성을 제공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대단히 안전하다. 미국 복권 당첨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인데 비트코인 개인 암호가 뚫릴 확률은 115. 그렇구나. 이게 뚫히지 않는다 이 말인데 115 쿼트로 비진 틸리언의 분의 1이다. 복권 9번 연속 당첨 확률과 같다. 비트코인이 뚫히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치가 2017년 말 2만 달러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1년 뒤에 2,500달러 이하로 급락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의 이중 지불 문제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디지털 기록 보관소를 투명하게 개방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 불확실해서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인력과 자원에 대한 기업들의 착취가 만연한 현재 이런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를 만드는 일부 기업들은 옷마다 특별한 디지털 표시를 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원료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공급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투표소가 필요 없다. 유권자들은 각자 블록체인에 자신의 기록을 갖게 하고 개인에게 부여된 암호로 인증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에 오지 못해 투표를 못했던 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고 참여도와 투표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의 일부 정당들과 에스토니아 기업들이 의결 과정에서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전 합의한 특정 조건에 따라 정부 관련들이 내건 선거 공약을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렇군요. 수많은 작은 거리가 쌓여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구를 구하는 일도 한다. 비정부 기구의 큐어4 더 언더캐드는 블록체인 기술로 긴 수염고래, 인도 호랑이, 해달 같은 멸종위기종의 디지털 표시를 부착해서 추적해서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과 정부 모두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지 계속 추적할 수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론은 블록체인 기술은 2030년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수많은 자료 저장사와 서류 업무는 물론 일자리까지도 바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공무, 지적 재산, 무역 거래, 위조 방지, 총기 규제, 빈곤 퇴치, 환경 보호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 책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들어가 봐라. 영상으로 한번 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정리가